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워딩을 된 걸 읽어봐도 심하다는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네.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네. 네.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굉장히 격하게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듣는 내내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화가 났었고 재판관들도 표정이 엄청 굳어. 근데 제지 안 하나요? 그렇게 뭐.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정성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참더라고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쯤에 와서는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은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발언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발언에 대해서? 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네.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했던 이중환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네. 있어요. 네. 그 변호사에게 내가 그랬냐. 네. 저렇게 문제제기하는데 내가 그랬었냐. 네.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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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이 다 저런가.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위법관 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고위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창옥 변호사님 와서 저희 주미나 네. 저희 지역 아카데미 행사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뭘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네. 판사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대법관까지 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한변협에서는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 적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심해서 네. 이정미 재판관이 이러면서 이건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네. 발언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강일원 재판관에게 이 했던 심판 진행이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썼다니까요. 네.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포갑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발언 워딩된 거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저도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 앞에 가면 그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로 막말을 마구 쏟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나약한 여기서 한번 웃고. 네, 나약한 여자를 하나 근데 두고. 진짜 나약한 약자 여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또 셀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특권에 도취된 인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추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네.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탄핵 소추 의결하는 날 앞에 나가서 김관영 의원이 다 읽고. 그럼요. 저희한테는 다 자료가 컴퓨터에 배포돼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한테조차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예 소추서를 못 받아. 언론의 전문이 공개됐거든요. 그럼요. 네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했더니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 본인이 못 봤구만. 당신이 못 봤어. 김평우 변호사가? 네.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변론 많이 해봐서 재판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변호인단 혹시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재판관한테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통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언 기회도 안 얻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서 내내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도 원래는 재판장을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재판관들을. 네네. 왜냐하면 재판관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그 방청 개개를 보면서 호소를 해요. 혹시 그럼 그분도 태극기 집회 자주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트위터들이 도니까 자세히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그 영상이 그러니까 현재는 CCTV로 영상이 녹화되고 다음날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라고 트위터가 엄청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자고 이게 이제 헌재 재판의 정체고 그렇다. 지난번에는 그 서석구 변호사는 그 재판장에서 태극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한번 감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펼치려고 했었죠. 감지는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는 제지 받았죠? 제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로 법조인들께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너무 좀 그렇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왔다 그러고. 저도 오늘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나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 재판관을 어찌어찌 하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고 또 문재인 저희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재 재판관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뭐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박사모도 연루가 돼 있나요? 글쎄요, 어느 단체라는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헌재 재판관들은 24시간 이제 경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4시간 경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판관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래 집회에 보면 오늘 박원순 시장 행사장에도 오늘 뭐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자해 뭐 난장 까고 그랬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이게 완전 자유당 정권에서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해방 이후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뭐 이정재, 뭐 이마수 이제 깡패들 동원해서 막 전당대회 막 폭력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유당 정권이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이 자유당 정권이야. 지금 자유당 정권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야당 의원들도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몸조심을.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간 이분들이 약간 지금 너무 흥분돼 있는 거고 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짜 뉴스들이 워낙 범람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내용이 진실인 줄 알고 완전히 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깡다고 있으시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좀 깡다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좀 너무 착하게 생겨서 테러 당할 것 같아요. 경호 좀 해드릴까요 제가? 네. 우리 그 손 꼭 붙들고 다닙시다 그럼. 네,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헌재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대통령 출석 등 선거 전까지 어떤 변수가 남았다고 보세요, 박 의원님? 그 하야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야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하야설이 나오게 된 배경, 하야설은 주로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탄핵된 거보다 하야된 게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치 세력에겐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두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특혜나 특권도 사실상 좀 더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두 번째 방송인가 세 번째 방송 때 박주민 의원님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그냥 하야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런 담화문을 검토했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하야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역형을 피해보고 왔다. 뭐 이런 것이 좀 검토했다는 설이 좀 있었어요. 올해 4월 그래서 하야설이 좀 나왔었죠. 있었죠. 근데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방송에 나온 거 보면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권력보다는 네. 이제 개인의 징역, 이제 감옥 뭐 이런 것을 가는 것에 대한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여론화를 해서 이제 그쪽 말에 따르면 뭐 명예로운 뭐 퇴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직은 그만두고 감옥 가는 것은 피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것은 뭐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아야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빌 언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정치적으로 덜 타격받게 만드는 거고 또 최대한 헌재의 이런 재판 과정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억울한 희생자 약간 코스프레를 좀 해야만 이 세력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그쪽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사고인데 네. 그 합리적인 사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네. 걱정스럽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에서 하야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판단 봐요. 때문에 네. 자꾸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럴 수 있죠.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워딩을 된 걸 읽어봐도 심하다는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네.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네. 네.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굉장히 격하게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듣는 내내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화가 났었고 재판관들도 표정이 엄청 굳어졌어요. 근데 제지 안 하나요? 그렇게 뭐.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정성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참더라고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쯤에 와서는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은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발언에 대해서? 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네.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했던 이중환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네. 있어요. 네. 그 변호사에게 내가 그랬냐. 뭐뭐 저렇게 문제제기하는데 내가 그랬었냐. 네.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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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이 다 저런가.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위법관 일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고위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창옥 변호사님 와서 저희 주미나 네. 저희 지역 아카데미 행사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뭘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사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라는 앞에 나가서 김관영 의원이 다 읽고 그럼요. 저희한테는 다 그 자료가 그 컴퓨터에 배포돼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한테조차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예 소추설 못 받다. 언론의 전문이 공개됐거든요. 그럼요. 네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했더니 미국에 있다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 본인이 못 봤구만. 당신이 못 봤어. 김평우 변호사가? 네.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뭐 변론 많이 해봐서 뭐 재판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그 변호인단 혹시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재판관한테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통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언 기회도 안 얻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서 내내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도 원래는 재판장을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 원래 그런 사람. 네.
그래서 그 대법관까지 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한변협에서는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 적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심해서 네. 이정미 재판관이 이러면서 이건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네. 발언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뭐 강일원 재판관에게 이 했던 심판 진행이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썼다니까요. 네.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포갑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발언 워딩된 거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저도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 앞에 가면 그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로 막말을 마구 쏟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나약한 여기서 여자. 한번 웃고. 네, 나약한 여자를 하나 근데 두고. 진짜 나약한 약자 뭐 여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또 셀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특권에 도취된 인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추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탄핵소추 의견